명절만 되면 터지는 집안의 갈등. 이번엔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른 척했다. 며느리와 시누이 사이에 감춰져 있던 불씨가 이번 명절 폭발하고 말았다.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다툼은 눈덩이처럼 커져갔고 결국 가족 모두를 전쟁터로 몰아넣었다. 서로의 진심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저녁, 나는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이번 추석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 명절이라 간소하게 우리 부부하고만 보내자고 하셨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단출하게 준비한다면 부담도 덜하고 시어머니와 둘이서 천천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통화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의 전화벨이 울렸다. 거실에서 남편이 받는 목소리가 들렸다. 톤으로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시누이 지혜였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을 때 남편의 표정이 묘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듯한 얼굴이었다. 누구 전화야? 누나. 이번 추석에 한국 온대. 본가에서 같이 보내고 싶다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혜는 5년 전 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다. 그 뒤로 명절에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이미 단둘이서 조용히 보내기로 한 계획이 송두리째 틀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남편이 말했다. 누나가 먼저 엄마한테 전화했대. 엄마가 좋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나한테는 단둘이서 보내자고 해놓고 지혜한테는 오라고 한 것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명절 당일 시댁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이미 와 있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아 활짝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지혜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다. 지혜는 예전보다 더 세련되어 보였다. 시어머니는 딸이 와서 기분이 좋아 보였다. 저녁을 먹고 나서 지혜가 시어머니한테 말했다. 엄마, 이번 명절은 우리 셋이서만 보내면 안 될까? 조용히 엄마랑 나랑 오빠만. 나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 셋이라고? 나는 빠진 건가? 지혜는 나를 슬쩍 쳐다보더니 다시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랑 나만의 명절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는 내 등 뒤에서 시어머니와 지혜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번 명절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명절 아침 6시, 나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다. 오늘 해야 할 음식이 산더미였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앞치마를 둘렀다. 감자를 깎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지혜였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옆에 섰다. 그리고 내가 깎고 있는 감자를 힐끔 봤다. 표정이 미묘했다. 언니, 그거 너무 두껍게 깎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얇게 깎는 거 좋아하시는데. 나는 손을 멈췄다. 평소처럼 깎고 있었을 뿐인데. 나는 대답 대신 다시 감자를 깎았다. 지혜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다. 지혜가 바로 시어머니한테 달려갔다. 엄마, 언니가 감자를 너무 두껍게 깎아서 내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된대.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감자 깎는 두께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지혜는 본격적으로 나를 비꼬기 시작했다. 내가 잡채를 만들고 있을 때 지혜가 다가와 맛을 봤다. 언니, 이거 너무 싱거운데? 간장 더 넣어야겠어. 어머니가 싱겁게 드시잖아. 아니야, 엄마는 이렇게까지 싱겁게 안 드셔. 지혜가 간장을 더 부으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막았다. 지혜가 날카롭게 말했다. 이건 원래 이렇게 안 해. 엄마가 좋아하는 맛도 아니잖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도마를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크게 났다. 시어머니와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내가 다 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나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부엌을 나왔다.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왜 저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명절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거실로 모두를 불렀다. 가족회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마지못해 내려갔다. 남편과 지혜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명절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되지. 수진아, 지혜야.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언니가 화를 내셨어요. 나는 황당했다. 도와주고 싶었다고? 그건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었다. 나는 반박했다. 지혜야, 너는 내가 하는 모든 걸 비난했잖아. 감자 깎는 것부터 잡채간까지. 비난한 게 아니라 조언한 거죠.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혜는 교묘하게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남편이 끼어들었다. 수진아, 누나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낸 거야? 나는 남편을 봤다. 믿을 수 없었다. 남편마저 지혜 편을 들고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도 지혜 편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지혜는 와서 하는 일마다 트집 잡고 나를 무능한 며느리 취급했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누나는 그냥 관심 있어서 그런 거야. 남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혜가 다시 끼어들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저는 그냥 우리 집 스타일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 말에 반응했다. 우리 집이라고? 지혜야, 너 이미 결혼해서 나간 사람이잖아. 지금은 내가 이 집 며느리고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야. 언니, 나도 이 집 딸이에요. 출가했다고 해서 내 집이 아닌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우리를 제지했다. 그만해, 둘 다. 그냥 둘이 알아서 잘해. 나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나는 허탈했다. 방관하시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다.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언니 진짜 왜 저래요? 나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온몸이 떨렸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철저히 외부인이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5년 전 지혜가 결혼 준비를 할 때가 생각났다. 그때 나는 지혜를 정말 많이 도와줬다. 예식장 알아보는 것부터 드레스 고르는 것까지 함께 다녔다. 당시 나는 임신 중이었다. 입덧이 심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지혜를 위해 참았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출혈이 있어 응급실에 갔었다. 아이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달려왔지만 지혜는 오지 않았다.
전화로 괜찮냐고만 물어보고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쁘다며 끊었다. 나는 그때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다. 지혜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혜의 목소리였다. 오빠, 언니 진짜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이 대답했다. 수진이도 좀 힘들었나 봐. 명절 준비하느라. 근데 나도 도와주려고 한 건데 언니가 받아들이질 않잖아. 나는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지혜는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참을 수 없었다. 문을 벌컥 열고 나갔다. 지혜야, 내가 날 질투했잖아.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계속했다. 내가 결혼할 때 나한테 그랬잖아. 오빠가 나한테만 신경 쓴다고. 내가 서운하다고. 넌 그때부터 나를 싫어했어. 오빠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했지.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혜가 말했다. 그래, 맞아. 질투했어. 오빠가 언니한테만 신경 쓰니까. 나는 동생인데 언니가 더 중요해 보였어. 나는 지혜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지혜도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근데 언니도 마찬가지잖아. 언니도 나를 질투했어. 내가 딸이고 언니는 며느리니까. 그게 억울했던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서운했던 거야, 언니. 근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 지혜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아직 감정이 격했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억지로라도 평정심을 찾으려 했다. 나는 부엌으로 내려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어젯밤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결국 내 몫이었다. 물을 틀고 수세미를 집어들었다. 접시를 닦는데 손이 미끄러졌다. 그 순간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으셨다. 나는 깨진 접시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실수로. 지혜가 옆에서 말했다. 언니 괜찮아요? 그 접시 비싼 건데. 설거지할 때는 신경 써야죠. 지혜의 말투엔 비난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국수를 삶아 내놓았다. 지혜가 국수를 보더니 표정이 미묘했다. 언니, 이거 면 좀 부른 것 같은데? 다시 삶을까요? 그냥 먹어, 지혜야.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혜가 다가왔다. 언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거지할 때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그래서 접시도 깨뜨리는 거 아니에요? 역시 며느리답다. 이런 것도 못 받아들이네. 그 순간 나는 폭발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만 좀 해. 여기 내 집 아니야? 지혜가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계속했다. 넌 오빠 집에 온 손님이야. 근데 왜 주인처럼 구는 거야? 내가 하는 모든 걸 간섭하고. 언니,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친정집이야. 그래, 내 친정집이지. 근데 넌 이미 시집 갔잖아. 여긴 이제 내가 사는 곳이야. 내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달려왔다. 우리는 마주보며 숨을 헐떡였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역시 며느리답네, 언니. 그 말에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며느리답다는 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에선 며느리일 뿐이었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집을 나가려 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남편이 뒤따라왔다. 수진아, 어디가? 나가야겠어. 더는 못 있겠어. 나는 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다시 나를 붙잡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돌아봤다.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남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라줬어. 나도 알아. 내가 누나 편만 들었다는 거.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발 들어가자. 내가 누나한테 제대로 말할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지혜가 앉아 있었다. 지혜는 우리를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오빠 역시 내 동생답다. 아내한테 무릎 꿇었네. 그 말에 나는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남편이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다. 누나, 그만해. 수진이한테 사과해. 내가 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나가 수진이한테 한 말들, 그건 잘못이야. 지혜는 코웃음을 쳤다. 오빠도 참, 아내한테 완전히 휘둘리네.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다. 누나, 제발 좀 그만해. 진짜 화나게 하지 마. 지혜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알았어, 오빠.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근데 오빠는 완전히 언니한테 놀아나고 있어. 그 말을 남기고 지혜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가족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저녁이 되어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수진아, 지혜가 좀 심했지? 미안해. 내가 지혜를 너무 감싸줬나 봐. 수진아, 내가 지혜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줬지? 그때 내가 임신 중이었는데도 여기저기 따라다녔잖아.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마워, 수진아. 시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셨다. 그 품에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저녁 식사 시간, 지혜도 내려왔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혜야, 수진이한테 사과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수진이를 무시했어. 수진이가 내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 임신 중이었어. 입덧이 심해서 죽을 것 같다고 했어. 근데도 너 때문에 참았어. 그런데 넌 뭐 했어? 수진이가 출혈로 응급실 갔을 때 너는 병원에도 안 왔잖아.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지혜만 챙기고 너는 소홀히 했지. 너도 반성해. 수진이한테 사과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대해.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저도 사실 질투했어요. 오빠가 언니만 챙기는 것 같아서 그게 서운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지혜를 쳐다봤다. 지혜의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 지혜야.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제야 좀 가족 같네. 명절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지혜는 오늘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아침 식사 후 지혜가 말했다. 짐 싸야겠다. 지혜는 짐을 끌고 내려왔다. 그리고 나를 봤다. 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당으로 나갔다. 지혜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언니, 진짜 미안해요.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혜가 계속했다. 저는 언니를 진짜 힘들게 했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언니. 미국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왔을 때 오빠를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제가 질투한 거예요. 지혜야,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랐어. 아니에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지혜가 울먹였다. 나는 지혜를 안아줬다. 지혜도 나를 꽉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지혜가 내 귀에 속삭였다.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 지혜야.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고 얼굴을 마주봤다. 둘 다 눈물범벅이었다. 우리는 웃었다. 눈물을 닦으며 함께 웃었다. 지혜가 말했다. 언니,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제대로 도와줄게요. 그래, 기다릴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공항에 갈 시간이 다가왔다. 지혜는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갔다. 시어머니가 지혜를 안으며 말씀하셨다. 잘 가, 지혜야. 자주 연락해. 네, 엄마. 사랑해요. 남편도 지혜를 안았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나를 봤다. 우리는 포옹했다. 지혜가 내 귀에 속삭였다. 언니,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지혜야. 우리는 놓아주고 서로를 봤다.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제가 더 잘할게요. 알았어. 기다릴게. 지혜는 차에 올라탔다. 우리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 명절이 끝났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다. 수진아,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야 우리 집이 좀 조용해지겠네.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에 우리 모두 웃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지만 때로는 상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날의 갈등이 있었기에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었다. 며느리와 시누이,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이제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배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다.